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남편이 외도를 했다, 아내가 외도를 했다. 자, 그러면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둘째예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 그러면 나는 이라고 얘기를 해. 저 외도한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거든. 자, 외도를 한 사람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을 기본으로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심리적 병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최소한 내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남편을 공격하거나 또는 아내가 외도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를 공격하거나 이게 되지만 않으면 인간관계 파괴 안 합니다. 왜? 스트레스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아이들이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외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도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계속 추궁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대처를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대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의 심리가 붕괴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왜 무너지느냐?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유야로막론하고 자기 인생도 다 날아가지만 아이들 인생도 다 날아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거든요. 대처를 하고 있어, 뭐를 하고 있어. 아, 내가 이렇게 가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들이 진짜 성인 될 때까지 견뎠다가 그때 성인 되면 나 이혼할 거야. 그런 분들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들의 심리가 다 무너져요. 심리가 무너진 상태로 만약에 성인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타인들을 이용을 하거나 타인들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돼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심리는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게 되면은 자녀들을 양육할 능력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감정을 갖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물론 티격태격 싸울 수는 있지만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양육을 해가는 건데 그게 없어요.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애들이 눈에 들어와야 애들 눈에 안 들어와요. 애들은 무조건 방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데리고서 키우기는 하지만 키우는데 아이들을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심리가 깡그리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엄마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디다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 밥 줘라고 할 때 밥 챙겨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뭐 한다?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때 그냥 그것만 해결하기만 하면 돼요. 온통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외도하는 사람, 내 고통 여기에만 가 있어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능력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부모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뭔가 배우자 외도, 남편 외도가 됐든 아내 외도가 됐든 배우자 외도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처하려고 들고 해결하려고 들고 이게 또 하나하나 막 불안해지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뒷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하고 뭘 하고 계속 뭔가 대처를 하고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외도의 관심 거기에 꽂혀 있고 남편 외도다 그러면 남편에게 꽂히고 아내 외도다 그러면 아내한테 꽂혀 있고
그리고 상대 상간녀다 아니면 상간남이다 여기에 온통 다 꽂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요. 자녀들에 대한 관심. 지금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어요. 근데 말로는 잘해요. 뭐라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봐서 내가 이혼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해요. 결국은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볼모로. 관심도 하나도 안 주면서 애들을 볼모로 해서 자기 하는 일을 다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처하고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무너져가는 거를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데요? 그건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상실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처하고 해결하고 뭔가를 하려고 무진장하면서 외도의 상대 남자든 여자든 상대에 관련돼서 직업에 대해서 불안감 기타 등등 뒤쫓아 온통 거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완전 다 방치된 상태예요.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애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 밑에서 애들이 굉장히 착하게 그리고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간다. 부모가 중증 심리적인 관계 중독에 한 명은 외상 트라우마에 인간으로서는 겪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애들이 건강하게 크고 있다. 뭔가 착하게 크고 있다. 심리 깡그리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착하게 큽니다. 그러나 성인 되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거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엇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왜? 건강해지려고. 거기 있단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건강해지려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엉망이야. 그런데 아이들이 되게 착해. 뭐가 좀 이상하죠? 애들이 견디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지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 멈춰요, 모든 게. 자, 그걸 기본에다 이제 깔고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애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든 애들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애들이 힘들어하거나 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외도하는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가 이렇게 된 거는 너 때문이야.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애가 이렇게 된 거는 외도, 그 다음에 상대 관련된 상간녀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러면서 다 자기를 애가 문제 생겼는데 자기를 합리화 다 시켜요. 그리고 막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해결 방법은 도저히 모르겠고 그리고 나는 점점 악화되거든요. 애들 때문에도 더 악화됐으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더 커졌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뭘 합니까? 애들은 전문가한테 애들 치료해달라고 그냥 전문가한테 의뢰해놓고 내가 관심 딴 데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맡겨버리고 또는 선생님한테 맡겨버리고 근데 관심이 온통 딴 데가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애들을 무너뜨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보고 치료하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외도의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뭔가 대처를 하고 있고 뭔가 해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애들은 방치된 채로 심리가 고장난 심리가 무너지는 상태로 성장이 돼가고 있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나마도 아이들이 아직은 건강하다는 증표예요. 문제가 생겨야 돼요. 부모가 문제 생겼는데 아이들이 문제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착하다. 아이는 이미 심리가 망가질 게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진 상태예요. 그런데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어딘가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아직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몰라라 방치를 내버려요. 탓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외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도하는 걸로 그냥 내비둬요. 관계 중독이니까.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나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파괴해요. 나 편하자고.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갖고
뭔가 고통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대처하려고 들고 막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외상 트라우마 커지면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내 아이들도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무너져가는 기간이 여러분들이 버텨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버텨왔는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렇게 가고 있는지 따라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무너지는 그 척도가 거기서 나오는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심각해지고 있구나.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지금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외도하고 있는 아내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가는 것도 그래요. 당연해요. 무너져가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떼 같은 애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애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자고요. 애들 인간답지 못하게 도저히 인간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을 하려고 그 애 낳고 행복해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위기를 겪는다 그래도 최소한 아이들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내 외도일 때 남편들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엄한 짓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남편 외도일 때 아내들 자기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엄한 짓 하지 마시고요. 빨리 나를 치료해서 나를 먼저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면서 내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외도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내 아이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살려놓고 나와 내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지를 그때 가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채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면서 뭔가를 참고 견디든 아니면 뭔가 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든 해결을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은 애들이 내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외상 트라우마 커지니까. 그래서 부모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던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손으로 내가 아이들을 다 무너뜨려 놨으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빨리 아시라고 제가 외상 트라우마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내버려 두고 내가 지금 내 손으로 모든 거를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빨리 파괴시키지 말고 되돌려 놔야 돼요. 나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하루하루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 기간에 내 아이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내 아이들이. 외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무너져 가요. 아이들은 감정을 먹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보호와 양육에 그러면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의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내 외상 트라우마가 얼마나 위험한 놈인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럼 바로 치료 시작해야 돼요. 바로. 늦으면 늦을수록 아이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리고 아이들한테 문제가 발생이 됐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문제가 됐든 개인적인 문제가 됐든 힘들어하든 어려워하든 뭔가 문제가 발생됐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뿐이에요. 내 외상 트라우마가 아이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상처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렇다고 자체가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즉시 되돌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 시작점은 내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해야 돼. 아이들 치료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뭘 탓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하는 걸 최우선으로 즉시 진행을 해야 돼요. 그 방법 위에는 어떠한 것도 나를 무너뜨리고 내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당연히 외도를 한 사람의 관계 중독 치료 기회조차 말살시킨다는 것. 그거 누가 하느냐?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도리 다 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애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어차피 제가 남아있는 영상들이 남아있습니다. 영상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내 부모님이 나를 전혀 돌보질 못했구나. 요즘 우리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메일로 종종 해옵니다. 옛날에 아빠가 외도를 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던 거 기억을 하는데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이 방식이 혹시 그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때 혹시 제가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었던 게 아닌가요? 그래서 엄마 속도 엄청나게 많이 썩히고 굉장히 문제 있는 아로 내가 살아왔는데 그게 다 원인이 그것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몰랐다. 모른 것 치고 대가가 좀 커서 그랬던 것 뿐이지 그래도 어디냐. 지금 내 때에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서 회복하고 되돌리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가 못했으니까 나도 애들한테 못해야지. 그거는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외상 트라우마 치료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우연히 저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마 아빠 이랬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말 그런데 지금은 알면서도 여러분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옛날은 없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 관련돼서 영상을 물론 한국심리교육원의 심리, 마음, 행복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나 이 외도에 관련되는 쪽도 따로 있고 아이들이 안 볼 것 같아요.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아이들도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됐잖아요. 알고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뭘 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릴까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또는 심리에 문제가 생겨서 심리장애가 발생돼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을 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알면서도 안 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에서 내 아이를 보호하고 회복을 해놔야 내 부모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왜 그런지를 알게 되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저게 관계 중독이 저래서 무서운 거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왜? 내 주변에는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관계 중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고통을 겪으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죠.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내려놔 버리게 되면 주변에 나한테 관심 주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라는 거 알게 돼요. 한번 그 관심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바로 관심 중독으로 한 방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널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몰라서 그렇지. 제발 생각이라든가. 우리 생각이라는 놈은 아직은 여러분들 무너진 상태가 아니에요. 무너지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미 내 인생을 다 무너뜨려버렸고 내 아이들 인생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요. 아이들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정신은 최소한 차리고 살자고요. 제가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좀 이렇게 좀 많이 흥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너무 예전에 청소년 관련돼서 아이들 상담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진짜 최악인 상태 이게 아니면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 옆에 앉혀놓고 상담을 합니다. 그냥 아이 얘기만 쭉 들어요. 딱 보면 압니다. 부모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키우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가 저렇게 무너졌구나.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의 문제니까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것도 차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아이들 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안 합니다. 그냥 오로지 제일 밑단 부모부터 살리자. 물론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요. 압니다. 10,000명 중에 1명 관심이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무조건.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중독인 사람 치료 안 하면 평생을 관계 중독인 채로 살아가야 될 거고,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 안 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뭘 보고 살으라고요? 정해진 수순대로 가게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